예, 저는 아무리 봐도 청년들의 이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것은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특히 취업난, 뭐 주거난 등등의 어려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헤쳐갈 수 있는 기회를 정책적으로 얼마큼 뒷받침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피부적으로 많이 느낍니다. 최저임금을 급속하게 인상을 시킨다든지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든지 해서 막상 가장 사회에 처음 진입하는 그들에게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줄 알았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일자리도 대폭 줄어들고요. 음. 그리고 또 학업을 같이 병행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는 아르바이트를 한두 개만 해야 되는 것도 이제는 최저임금의 문제라든지 주말 주휴수당의 문제 때문에 계속 시간을 나눠서 해야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서너 개를 한다든지 오히려 젊은이들한테 삶을 더 팍팍하게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느 때부턴가 우리 사회에 그동안에 많은 희망과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헤쳐갈 수 있다라고 하는 비전 이런 부분들이 자꾸 죽어져 가고 있는 것들이 젊은이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미래를 자꾸 불안하게 보는 것, 저는 이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크게 문제를 봐서는 젊은이들한테 우리들한테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주어지고 그것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문제를 계속 내 문제가 아니고 전 정부의 문제였었다, 내 책임이 아니었다라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에는 전 반드시 청년들의 마음을 이렇게 되돌려주긴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꼭 짚고 싶은 것은 네. 이 시대의 청년들은 분명히 자기의 의사결정, 자율 상당히 존중을 받고 싶어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인터넷에 대한 검열을 강화한다든지 외모에 대해서 도덕적인 기준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 없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들, 저는 젊은이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심을 읽지 못하고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건 잘못된 시각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면 동의합니다. 근데 우리 김동군 교수께서는 우리 젊은이들이 아르바이트를 세네 개 한다, 뭐 그러면서 이런 건 최저임금 탓이고 주 52시간 탓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 젊은이들이 그 24시간 편의점에 근무하는 친구들이 최저임금보다도 더 어려운 임금 구조 속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저는 여전히 우리 김동근 교수께서는 전 정부 탓하는 건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김동근 교수께서 한 대로 그러면 지금 현재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거가 그럼 맞냐? 이거는 저는 전환기구 구조조정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좀 더 정책적인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구조조정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고민들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당연히 필요한데, 마치 예를 들면 지금 몇몇 의원들이 전 정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예를 들면 최저임금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또 의견을 내세워야 할 텐데 예. 제 의견을 너무 왜곡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한테 최저임금을 낮춰주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임금 주고 싶은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데 그것을 갑작스럽게 올렸을 때 과연 우리가 의도한 정책 효과가 나타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갑자기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고 그리고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하다 보니까 본래 의도했었던 정책 효과가 안 나타나고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이 더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저도 얼마든지 젊은이들한테 많은 봉급 주고 네. 그들이 경제적으로 윤택하는 거 다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정책이 아무리 선의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기대만큼 따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의도를 제가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네, 자 지금 분명히 기억하시죠? 3부에서 2번 기회 드렸고 1번 기회 드렸기 네. 때문에 지금 1번 더 기회를 드리고,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제가 조금
사회자로서 생각하기에 다른 쪽으로 가고 네. 있다. 우리가 지금 최저임금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0대에게 어떤 지금 사실 아픔이 있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논쟁을 이끈 건 사실 우리 주제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자 공평하게 사실은 기회도 드린 점 해서 이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네. 두 분 혹시 자녀분이 혹시 20대? 예,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혹시 저도 있습니다. 본부장님 20대시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볼게요. 그 자녀분들이 굉장히 그 비민주적인가요?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행동이라든지 혹은 인식에 대해서 느끼시는 것. 그러니까 본인 세대와 다르게 지금의 자녀들이 비민주적이다. 동의하세요? 전 동의 안 합니다. 동의하세요?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인식,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면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시각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만 그들이 더 민주적이다라고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민주적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중요한 건 자기 의사를 솔직하고 자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된 제시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통해서 서로의 합의를 이끌어나고 협의를 이끌어가는 것이 민주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오히려 저는 젊은이들이 더? 요즘 더 훨씬 더 낫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제가 어떠세요? 그 맨 앞에 발언을 할 때 말씀드렸지만 20대가 다른 세대보다 감수성이 예민한 세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대보다 더 리버럴한 세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민주적으로 자기 의사들을 표현합니다. 그건 뭐 제 아이들뿐만 아니고 제가 20대들을 만나보면 누구보다도 이 감수성이 예민하고 누구보다도 리버럴하고 누구보다도 자기 의사들을 확고하게 표현하는 그런 세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세대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리고 그 세대들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니 그 뜬금없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어쨌든 모 의원들이 민주적인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다라고 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겪어보시잖아요. 그럼요. 자녀들이 직접 이렇게 또 교수시니까 학생들 보고 그런데 이런 전제를 안 달고 딱 여쭤본 건 사실은 전제를 달면 혹시나 또 의식이 있을까 봐. 근데 어쨌든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의원들 말씀은 뭐 그 타당성이 없어 보입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국정 지지율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5일부터 27일 4일 동안 한 조사고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11명을 상대로 조사했습니다.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6.4%입니다.